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고실무 법률 섹션 3의 예금주의 확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금주의 확정, 내 돈이면 내 돈이지 뭘 확정을 보시다시피 사례가 좀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은 타인 명의예금. 한마디로 내 통장인데 내 게 아니라 남의 건데 내 이름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명의예금.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구 걸로 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 명의예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타인 명의예금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 이거 일단 가장 중요해요. 예. 아니, 이거 내 통장이 아닌데 속이고 만드는 거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은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있어요. 합의 차명이 있고 도용 차명이 있습니다. 합의 차명은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금융실명제인 거 아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네 통장이면 네 이름 써가 금융실명제인데, 예, 네 통장이면 남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써도 됩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속이고 한다라는 거. 어떻게 뭐 은행이 속이는 거 다 알겠어요. 속이고 속이자고 들면은 은행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용도 가능하고 합의하에도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지금 자녀 세뱃돈 있죠. 자녀 세뱃돈. 내 자식들 세뱃돈 있어.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자녀 돈이야. 세뱃돈 같은 거. 근데 누구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솔직히 타인명의 계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있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문준 동호회. 예. 사단. 사람이 모인 단체. 사람이 모인 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누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 대표자 개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솔직히 엄연히 말하면 합의 차명이지. 예. 그래서 아무튼 불가능한 거 아니다. 계좌에 가서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게 포인트다. 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자, 변천 과정 보실 텐데요. 한마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실제 돈 준 사람이 포인트였는데 지금 뭐다? 이름 적혀 있으면 임자다. 그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 통장 주인이 누군지 말지 상관 안 해. 통장에 이름 누구 써 있는지 상관 안 하고 실제 뭐 한 사람? 돈 낸 사람이 예금주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요. 세제 혜택 받는 통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제 혜택. 우리 배운 것 중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있죠. 그 얼마 한도였죠? 5천만 원 한도였잖아요. 그러면 세금 무대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었는데 이거 금액 한도라는 게 존재해요. 뭐 2천만 원 한도, 이렇게 3천만 원 한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싶어.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아들 이름 갖다가 하나 가입해 놓고 우리 남편 이름 갖다 하나 가입해 놓고 한마디로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쭉 했다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했다고 예전에는. 예. 그래서 아무리 네가 아들 이름 했고 뭐 했던 간에 상관없어. 네가 돈 냈으니까 네 통장으로 해라. 아이고 참 세테크 잘하네라고 칭찬해 줬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 써 있는 사람의 진짜 주인으로 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거야. 예. 예전에 그랬다 이거야. 근데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 써 있는 놈이 주인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에요. 명시적, 묵시적. 결론 뭐냐? 금융기관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게 돈 낸 사람은 별도로 있어라고 은행한테 알렸어. 그 합의가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나한테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합의가 전혀 없었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통장에 이름 써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은행과 실질적 예금주 사이에 예금 명의인이 아니라 진짜 돈 대주는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반환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한마디로 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런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는 약정을 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명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 있었으면 누구 거? 특별한 사정이나 있었으면 실제 돈 낸 사람 거. 그게 없었으면 그때만 예금 명의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채금 판례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 딱 한 글자. 이게 시험 포인트죠. 예전에는 묵시적인 합의만 있어도 그 돈을 누구한테 기속시키기로 했어. 돈 낸 사람한테 기속시키기로 했는데 지금은 묵시적 합의는 사라졌어요.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이 존재해야 돼.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원칙은 무조건 누구 거다? 통장에 이름 써 있는 거다. 이름 써 있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누군가 야, 네 명의 좀 빌려줘라고 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통장 만들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냥 여러분 거라고 하면 됩니다. 뭐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든 뭘든 간에 법적으로는 그래요. 네. 자, 2번. 은행과 실질적인 예금주 사이에 예금 명의인이 아닌 참고로 안 하면 그 사람 금융실명제법 위반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알선하는 것도 그렇지만 위법해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과 실질적 예금주 사이에는 예금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예금주에게 반환 채권을 기속시키려는 이번은 뭐야? 명시적 약정으로 볼 만한 명확한 합치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극히 예외적일 때만 누구 걸로 인정하겠다? 실질적 예금주 걸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에 이름 안 써 있잖아. 그 이름 써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보는 거야. 돈은 어디서 들어왔든 간에.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라 이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판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점점 어떻게 됐다. 예전에는 명의 따윈 상관 안 했다. 돈 낸 사람이 진짜 주인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야. 통장에 이름 써 있는 사람이 이제는 진짜 주인이다라는 거죠. 자, 실무상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이거 적극적으로 타인명의이익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럴 때는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선하는행위. 자, 그 다음에 자, 금융기관이 타인명의인 것을 모르고 예금을 받은 경우에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를 예금지로 보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 돈이 있는 상관없습니다. 난 통장 맞는 주인이 뭐로 본다. 진짜 주인으로 보는 거죠. 당연하겠죠. 내 눈에 보인 사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포인트. 명의인. 이거 중요합니다. 3번인데 2번이라고 되어 있네. 3번 중요합니다. 명의인이 채권자로부터 한마디로 이거 통장에 이름 써 있어요. 근데 타인명의였나 봐. 그러니까 이름 써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통장에 이름 써 있는 사람이 빚이 있었나 봐. 그래서 실제 그 돈이 진짜 개돈인 줄 알고 채권자가 즉 한마디로 가짜 주인이 있죠. 돈 낸 사람 말고 그 사람한테 압류가 들어왔어. 이때 압류 효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결론은 뭐야? 압류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네,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 금융기관이 알지 못했어. 그럼 무조건 압류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써 있는 사람이 뭐다? 주인이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타인명의 만드실 분 빚 안 질만 사람으로 명의인을 둬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야지 압류가 안 당한다. 자, 그 다음 공동명의금 보겠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이거부터 들어갑시다. 왜 공동명의예금을 만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커플 통장으로 많이 활용됐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한마디로 커플 통장 만들었고 두 사람의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공동명의 통장의 취지는요. 믿지 못함에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없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견제 기능이야. 왜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사랑을 믿어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깨지는 순간 더 못 꺼내간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같이 청구해야 돼. 단독으로 청구 불가능. 내가 낸 돈만 가져가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 함부로 예금에 있는 돈을 못 쓰도록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 게 공동명의 예금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했어도 아무튼 절대 이제 깨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설의 태도 보겠습니다. 자, 공동명의 예금의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준공유설, 준합유설,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설. 자, 결론. 어떤 설을 따르더라도 1인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얘는 무슨 예금 통장이니까? 공동명예금 통장이니까.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학설을 따르든 간에 예금주 한 명이 독단적으로 혼자 전부가 됐건 일부가 됐건 돈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저도 그 명의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청구야? 전체가 전부 다 전원이 다 청구해야 돼. 전원에 기명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준공유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동소유 형태를 3개 배웠어요. 공유, 총유, 합유. 공유, 각각의 지분이 있고 각각 처리가 가능하다. 총유, 각각의 지분도 없고 각각 처리도 불가능하다. 근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합유, 각각의 지분은 있지만 각각 처리는 불가능하다. 배웠죠?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하면 그대로 되겠죠. 자, 일단 예금 반환 시, 이건 당연한 소리고, 당연한 소리고, 예금주 1인에 대한 압류 전부 가능합니다. 왜? 얘는 각각의 뭐가 있다 그랬어? 지분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리고 각각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돈 꺼내갈 수는 없지만 압류는 가능하다. 여기 중요하죠. 예금주 1인에 대한 압류 전부 가능. 공유라서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합유입니다. 합유. 각각의 지분은 있어. 근데 각각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맨 끝에 개별적 지분에 대한 압류 전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잡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괄적 지분에 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단독 처분 불가. 그렇죠?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돼. 없으면 처분 불가. 이건 당연한 소리고. 자, 이제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설입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채권이 어떻게 돼 있대? 분할돼 있대. 그러면 분할돼 있다라는 거는 뭉뚱거리는 거야? 각각의 소유가 있다는 뜻이야? 각각의 소유가 있다는 뜻이죠? 분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분할 채권설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할 채권이므로 1인에 대해서 압류 전부 가능합니다. 분할돼 있으니까 네 목 내 목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꺼내가는 건 안 돼. 왜? 여기 묶여 있잖아. 공동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한 특약이 부여된 거지. 그러니까 분할 채권인데 네 거 내 거 섞여 있는 건데 분할돼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네 게 내 게 이제 분할돼서 붙어 있는 건데 단 약속을 해. 공동으로 반환하기로. 그러니까 한 명이 반환하게 되면은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기로 약속한 분할 채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할 채권이지만 예금주사의 공동 반환 특약이라는 약속이 있어. 그래서 단독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한 게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서류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결론. 법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공동명의계획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체결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별표 칠게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느 걸로 보는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동업자들이 서로 동업자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계획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합이죠. 그때는 뭐로 보겠다? 합의로 보겠다. 자, 이번에는 상속한 게 있어. 상속한 현금을 임시로 공동상속인이 전원으로 공동명의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뭐로 보겠다라는 거야?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으로 보겠다. 예. 참고로 여기서 상속 재산 자체는요. 공유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준공유로 보는 게 통설이에요. 이 말은 즉슨 상속 재산은요. 상속인들끼리 서로서로 자기의 지분만큼 뭐 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공동명의예금으로 넣는 순간 단독으로 못 찾아가는 거야. 예.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제가 돈권의 것 같아서 그걸 막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로 본다? 준공유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 자, 다음 내용 가보시죠. 예외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런 말 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예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금융실명제 이유. 원칙적으로는 실명하기를 마친 공동명의자 전원의 예금주를 인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방금 배웠던 거. 단, 여기가 포인트죠. 은행이 공동명의자 중 단 한 명만이 출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만 돈을 댔다라는 거야. 그걸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 채권을 한마디 통장에 돈 낸 사람에게, 출연자가 돈 낸 사람에게만 기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했어. 내가 돈 냈고요. 저 사람은 공동명의자긴 하지만 한 푼도 안 냈고요. 나중에 돌려주세요라는 명시적인 그 약정을 했어. 그때는 출연자에게만 예금자로 볼 수 있다. 이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전원이 예금주가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금 취급 시유의사항. 자, 여러분들 공동명의 통장은요. 솔직히 말하면 은행에서 싫어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귀면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한 달에 우리가 이제 50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나는 40만 원 내고 여자친구는 10만 원씩 냈단 말이야. 그래도 남자인지라 그래 좀 더 돈을 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행복할 줄 알았던 내 연애 생활이 뭐가 됐어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 슬퍼.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슬픔도 잠시. 소주 먹고 있는데 소주값도 떨어졌어. 아, 맞다. 우리가 만든 통장이 있었지. 야, 거기 너도 꺼내 써야겠다. 라고 하는 거지. 딱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공동명의 통장이니까 전원이 뭐가 있어야 돼? 와야 되는 거죠. 다 갖고 오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기분이 어때? 그냥 전날 술 먹고 술기도 올랐겠다. 그냥 뭐야. 깽판 치는 거죠. 즉, 공동명의 통장은요,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왜 내 돈인데 나한테 안 주냐고요? 헤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돈까지 안 준다고요? 막 이럴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동명의보다는 어떻게 만들기 원해? 일반 예금 통장으로 만드는 걸 요구하겠죠. 예, 공동명의보다는. 그죠? 한 사람 이름으로 만들고요. 예, 이름으로 만들고 공동명의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동지급 특약 여기 어디 있냐? 어이구 여기 1인 명의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혹시라도 만들게 되면 못 쓰게 한다? 각서를 쓰게 합니다. 각서. 각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서를 쓰게 만들고 통장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동명의 통장 만들면은요, 그 돈이 만약에 많이 쌓였다 그러면은 좀 찌질하지만 같이 좀 뭐 해줘, 돈 좀 받으러 같이 가줘라고 말할 수도 있다. 너의 인감이 필요해, 너의 명의가 필요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목적, 중요합니다. 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냐? 이 목적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 목적에 따라서 준합의일 수도 있고 준공유일 수도 있고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일 수도 있으니까. 파악해서 각서정을 통해 지급 절차를 명백해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채권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각서를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공동명의 통장 있잖아요. 그거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공동명의인데 압류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압류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공동지급 특약이 있는 경우 통장인가 부실신고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 보여줬죠? 공동명의 통장에 도장 다 찍혀 있는 거, 이름 다 찍혀 있고, 그죠? 그래서 한 명 통장 분실하잖아요. 한 명이 도장 분실하잖아요. 통장 분실하잖아요. 그럼 2명 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유의사항, 이거 중요해요. 각서에 포함되는 내용. 첫 번째, 목적과 법률 관계. 아까 말했듯이 동업했다, 조합이다, 준합유. 상속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공동명의 통장으로 만들었다. 공동반환특약부. 그 다음에 일시적인 재산을 인출을 제한하기 위해 하는 거다. 그러면은 총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유래. 공유, 준공유. 예, 그래서 그거 적어놔라. 두 번째, 예금지급 청구는 누가 있어야 되고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기명날인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고요. 이 중은 어느 누구한테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압류 처리 방법이니까 압류 가능하다는 뜻이야,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가능하다는 뜻. 그 다음에 상계 처리 방법이니까 상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계 가능하다. 한마디로 은행이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거 상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공동명의 채권 통장 압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1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는 불가하다. 그럼 X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동권에 갈 때 단독 청구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타인 명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네, 개설할 수 있죠. 합의도 있고 도용도 있고, 그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명의하에 상관없이 그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X죠? 이거 언제야? 금융실명제 뭐야? 전이죠, 전.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은행과 실질 예금주 사이에 최근 판례입니다. 자, 예금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예금주에 관해서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라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아니죠. 명시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때만 물어보겠다. 실질적 예금주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금융실명자 하에서는 금융기관이 타인 명의 사실을 모르고 돈을 받았다면 그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당연한 소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이름 써 있으면 그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죠. 타인 명의 예금에 관하여 그 명의인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실질 출연자를 알지 못했대요. 압류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효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명의인 중에서 혹시 타인 명의 개설 하시려면은 명의인이 뭐 해야 된다?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으로 해라. 자,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알선했대. 이거 얼마입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뭐가 된다? 벌금이 되겠지.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죠? 16번입니다.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준공유설, 준합유설,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설 중 어느 학설이든 예금주 1인이 단독으로 전부나 일부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정답이죠. 이것 때문에 공동명의 하는 건데요. 뭐 견제하는 기능.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물어본다. 이때는 준합유. 맞네요. 상속한 현금을 임시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명의를 한 경우에는 뭐로 본다? 준공유가 아니라 뭐로 보겠습니까?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으로 본다 그랬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읽어보죠. 공동명의 예금의 기속관계를 준공유설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예금주 1인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공동명의 예금의 기속관계를 준합유설이야. 그러면 개별적 지분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포괄적 지분은 가능. 됐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공동명의 예금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동명의 예금은 향후 분쟁의 우려가 많으므로 맞습니다. 술 먹고 울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목적이 동업이의 다른 목적이라면 공유자들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목적과 법률관계는 적기만 하면 되죠. 동업이면 합유.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하면은 예, 반환특약부 분할채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X. 예.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죠.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자 또는 승계인은 분할청구 단독 청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 내용에 포함해야 된다. 맞죠? 예. 그리고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다. 명의자가 전원이 뭐해야 돼? 동의해야 되죠? 그때 동의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떠한 누구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공유자 중 1인의 채권자가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각서를 가지고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유의하자. 그렇죠. 압류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동명의예금.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명의예금의 기속관계가 준합유인 경우에 전부 채권자가 개별적 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합유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개별적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죠. 언제만 가능해? 포괄적 지분만.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겠네요. 예. 자, 다음 내용 가시죠. 공동명의예금에 관련하여 진구한 각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한마디로 각서에 계좌 개설의 목적 있나요? 있죠. 각각의 법률관계, 소유 형태가 법률관계입니다.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각자 또는 그 승계인이 분할 청구하는 방법? 여러분 분할 청구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되겠네요. 예, 압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번 예금주의 확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